시작하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힘찬 인사 감사합니다. 네, 3, 4월 인력문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수아입니다. 새로 보이는 얼굴들도 있으신데 환영하고요. 자, 우리 한번 공부를 3월부터 힘차게 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너무 밝게 친한 척하니까 어색하시죠? 그죠? 어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랑 만나시면 제가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여러분의 인력문학의 허를 찌르는 이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만나서 여러분을 아주 실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많이 친한 척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강의 계획서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특강 수업이 없고 7주로 진행이 되는데 조견 선생님도 몰랐다니 제가 오버뷰를 전체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일반 안내 먼저 시작을 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2과목을 한다고 약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교재 일정이나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이 있고 특강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특강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영어가 기본이 되고 일반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좀 어려운 지문이 문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모든 그 기본기들을 아울러서 어떤 종합 예술이라고 할까요? 해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이런 것들 쏟아서 결국은 읽어내야 되는 게 이제 특강 수업 때 모든 기술을 써서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 3, 4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어는 읽기에 기초하여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패러프레이징하고 요지를 쓰기를 하고 요약하기를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4월 통합 과정이고요. 일반 영어는 교재도 통합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월 리딩을 과정을 하셨어야 3, 4월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수월하세요. 왜냐하면 베이직한 우리 텀들, 터미널로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학습하면서 일반 영어라는 걸 학습하면서 이제 대화해야 될 그런 용어들이 다 1, 2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1, 2월을 안 들으셨다고 하면 요 앞에 교재가 이제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병행해서 좀 보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 텀들은 또 뒤에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시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어 3, 4월의 라이팅을 왜 이 3가지로 포커스를 맞추는지는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3, 4월은 라이팅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 요 3가지 과제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최종 시험에서 서술형을 쓴다.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는 이제 지금 논술이 안 나오는데 연결라도 논술을 쓴다라고 할 때는 그 베이직한 그러한 스킬들이 전략들이 3, 4월에 다져진다. 그거를 가지고 5월부터는 기출에 적용하고 모의고사를 가지고 연습한다. 이런 플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월은 무지하게 많이 쓰실 겁니다. 자, 문학은요. 1, 2월에는 시를 했습니다. 시가 반 이상을 차지를 사실은 하고요. 그리고 고기 기본기 위에다가 우리가 장르를 좀 바꿔서 소설하고 드라마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복습 플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1, 2월에 한 것도 복습을 하면서 문학의 다른 장르에 적용을 해보는 이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은요. 계속 제가 Authentic Readers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 소스들이 있어요. 잡지든 이제 미디어, 그다음에 이제 책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발췌를 해서 1, 2월에는 실제 기출 텍스트를 읽었거든요. 기출이 발췌됐던. 근데 그거랑 유사한 소스들에서 기출이 아닌 것들로 추출을 해서 실제적으로 롱걸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롱걸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있느냐? 어떤 부분이 잘라서 사실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을 홀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본다는 거. 그래서 그 숲의 모습으로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숲에 있는 그 모습으로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텍스트를 본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 4월에는 라이팅을 하는데
저희가 센텐스 빌딩을 하는 베이직한 영작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구성하고 패러프레이징을 하기 때문에 그 밑단에서 내가 좀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게 좀 버겁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강 시간에 Grammar for Writing을 이제 넣을 겁니다. 한 30분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문 쓰시는 건 괜찮아요. 1형식에서 뭐 5형식까지 쓰시는 거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어학도 계속 하고 계시고 하니까 그래머에 대한 것도 스쿨 그래머도 계속 배우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그 서술이나 논술을 가려면 단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문, 복문으로 문장을 여러 개를 썼을 때, 그리고 중문, 복문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문장 간에 논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1, 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결국은 전체적인 서술을 잘 구성할 수 있고 또 논술의 어떤 구성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터치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절 중심의 이제 라이팅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과제가 하나 나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영작 과제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거를 영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거에 필요한 그래머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고 답을 맞춰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보는. 그래서 요런 정도는 내가 정말 쓸 수 있다 싶을 정도로 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물이 하나 나갔고요. 또 특강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드릴 거는 특강 이제 진도를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요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3, 4월에는 공강이라는 컨셉을 좀 가졌는데 사실 이게 특강에 반영은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공부의 강요예요. 제가 그래서 공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막 강요를 하려고요. 그래서 특강 시간에는 단어 시험도 봅니다. 단어 시험도 보고 우리가 진행했던 텍스트에서 이제 외워야 될 구문, 이걸 이제 영작 문제로 드리고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해석에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해석 문제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문과 단어를 외우게 제가 이제 강요를 드리고 서술형과 기입형도 조금씩 이제 연습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드리고 그리고 셀프 스터디 파트를 또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을 또 강요를 해요. 그룹을 짜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스터디를 저랑 공부하지 않는 파트는 스터디를 하시도록 제가 강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특강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다 마치면 스터디 그룹을 좀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와서 물어볼 겁니다. 스터디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터디 그룹도 제가 체크를 뭐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룹을 할 때 그러신 분 있어요. 저는 스터디 그룹 안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한번 정말 안 맞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혼자 하는 굉장히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요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인이지만 누가 나한테 좀 공부하도록 강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시는구나. 그래서 발렌티어를 좀 받겠습니다. 누가 나를 좀 강제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저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공강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일환으로 제가 그 위클리 스터디 플래너를 지금 드렸죠. 매주 이게 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렸지만 여러분들 복습하지 않으면 정말 후루룩 그냥 어디로 갔는지 없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내가 공부한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플랜을 좀 세우시고 나의 공부의 흔적들을 좀 남기시고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뷰해보고 질문거리들을 체크해서 이제 저랑 좀 풀어서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좀 강요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도 저한테 체크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매주 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것도 발렌티어 받습니다. 저 이거 강요 받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 발렌티어 받습니다. 그럼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죠. 공부에 대한 이제 상담이 또 되죠. 이런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뭐 다른 과목
다 포괄해도 좋고 여러분들 인력문학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미니멈으로 강요드린 건 인력문학에 대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1년을 쭉 깔고 가는 공부의 그냥 밑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임용 공부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이것도 좀 강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 플래너 이제 쓰는 방법은 마지막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까먹으면 조교 선생님 손 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문학 시간에는 기본적인 전략들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강 시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활용하고 그 영어 어떤 실력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가 길었네요. 자, 금요일이고요. 지금 9시 30분부터 그러니까 문학이 1시간 반, 일반 영어가 2시간 정도 돼요. 항상 그 시간을 초과해서 거의 뭐 30분 정도 초과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일반 영어는 직강 첨삭이 총 4회 정도 있습니다. 매번 할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도 해보니까 3, 4월에 첨삭을 하면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리고 첨삭 안 내면 제가 계속 첨삭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어떤 분은 사라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죠. 아, 이게 부담스럽구나. 난 드러내기 싫은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직강생 분들만 첨삭을 드리니까 되도록이면 첨삭을 좀 받으시고 내가 좀 아플지라도 지금 아픈 게 나아요. 나중에는 뭐 출혈이 돼도 봉합이 안 돼요. 뭐 9월달 이때 가가지고 나의 그 에러 포인트가 나오면 참 봉합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가서 첨삭할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환부를 드러내서 수술을 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하지 않고 격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배운 다음에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인력 문학 둘 다 1,4월 통합 교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 교재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와서 여러분들 예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습 아리클 나갔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단어는 다 찾아놨으니까 예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 오시면 교재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Grammar for Writing은 지금 요 원서 그 그래머 북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교재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영어는 거의 이제 쓰기고요. 리딩에 기반한 쓰기로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을 드렸네요. 자, 예습 방법, 예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문제를 지문을 보시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일일이 다 해석은 안 드려요. 근데 제가 1, 2월 것도 다 해설지를 드렸죠. 3, 4월 것도 이제 열심히 저의 손목이 허락하는 한 다 번역을 이제 지문은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문은 먼저 보고 오셔야 또 지문에다가 또 요번엔 보기가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 패러프레이즈한 거 고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서 그거는 먼저 읽어 오셔야 수업 따라가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복습 때는 이건 완전히 다 핥아서 다 먹어야 돼요. 국물 하나 남김없이. 단어, 구문, 지문의 구조, 주제, 내용 컨텐츠 이거 그냥 내가 다 후루룩 먹어야 되고 이제 라이팅이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은 만약 패러프레이징 전략을 말씀드린다, 시너님을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그거 그냥 다 외워버려야 돼요. 외우는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만드셔야 돼요.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따로 외우는 시간, 그 통학하는 시간이든 그 슬롯을 꽂아놓고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주에 한 건 다 먹는다. 먹고 또 잊어버리죠? 그러면 다시 복습 플랜. 이런 식으로 해서 3, 4월에 그냥 후루룩 다 먹을 수 있게 그리고 3, 4월에 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복습할 수 있게 그래서 3, 4월에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가 남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재로 남는 거예요. 그 정리한 내용들, 그 word synonyms, 그 다음에 paraphrasing 어떻게 하는지 전략, 그 sentences 무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되고 그거 가지고 5월부터 문제 풀면서 적용하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세한 것도 계속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특강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좀 읽어오시고 끝나고 복습은 이제 다 외우는 걸로
똑같습니다. 외우고 문제도 어차피 드리기 때문에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저랑 진행하지 않는 아리클을 이제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셀프 스터디 그룹에서 진행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최준 쌤하고 저랑 같이 쓰는 카페가 있고 최진호 선생님은 이제 블로그를 원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질의응답 하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친절하게 답을 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은 직강생 분들이시니까 기왕이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all free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데디케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질문을 충분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4시쯤 이제 수업이 끝날 것 같으니까 제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이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남아서 공부하시면서 저를 이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의 최준 쌤도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연계도 같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자, 첨삭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번에 첫 번째 그 특강 문법이 noun clauses예요. 명사절을 이용한 장문입니다. 총 10개의 문제니까 여러분 힘껏 그 명사절을 활용을 해서 써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뉴즈윅 아리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클리 플래너 설명을 드리면, 자, 요거는 항목이에요. 인력 문항만 포커스한다 그러면 버케블러리, 뭐 여러분들이 뭐 특강, 일반 영어 기본, 몇 페이지부터 언제까지 한다, 뭘 복습을 한다,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적으실 수 있고요. 일반 영어가 아니라 만약 뭐 전과목을 돌리겠다는 뭐 교육학, 뭐 영어학,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항목들을 쓴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이게 타임테이블이에요.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총 몇 시간으로 월요일은 언제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잡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 데일리 리뷰예요. 데일리 리뷰. 그래서 날짜를 쓰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시작을 하셔도 좋고 월요일로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하는 방법은요. 그날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끝내든 아니면 한 과목 끝내고든 한 줄로 내가 기억나는 오늘 공부한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의 복습인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10분 안에 안 떠오른다 그럼 약간 이제 떠들어 봐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고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물어봐야지 했는데 책에다 표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다 표기했는지도 몰라. 저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을 맞이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날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가 그 전날 뭐를 공부했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펴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그게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레피티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레피티션 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죠. 그리고 막 기억이 안 나요. 막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이제 공부로 끌어줄 겁니다. 그래서 총 7일치가 있습니다. 7일치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plan minus work done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내가 위클리 플랜을 했는데 빠진 게 있잖아요. 다 못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뭘 못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잘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될 게 너무 내가 과하게 했다면 빼시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맨 앞장에 돌아가면 공부한 시간이 나오죠. 여러분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그걸 보시고 시간을 늘리세요. 지금 만약 내가 8시간을 한다 그러면 저는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맞죠? 24시간 맞죠? 공부하는 시간 8시간, 먹고 노는 시간 8시간, 자는 시간 8시간이면 너무 충분하죠. 그죠? 근데 자는 시간을 내가 6시간을 한다. 그럼 여기 2시간 플러스 하니까 10시간은 돼요. 그죠? 먹는 시간 내가 먹고 뭐하고 돌아다니고 삼시세끼 2시간씩 잡으면 6시간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2시간을 더 뺄 수 있겠다.
여기서 2시간 하면 12시간이죠. 그죠?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이 아마 10시간 정도가 아닐까. 강의 있는 날은 이제 강의 시간도 포함을 사실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공부한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뭐 짜투리 시간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런 타겟을 좀 정하셔서 내가 공부한 양이 남았는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했군. 욕심이야. 그러고 버릴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늘려서 그거를 다음 주에 한번 추가해서 해볼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캐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왜 사법고시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도 그렇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씹어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죽으로 먹었대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입에서 씹는 질감도 좀 즐겨야 되는데 세상에 먹는 즐거움 없이 그냥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안 나니까 외워야 될 건 너무 많고 하니까 그 사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죽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후루룩 하고 씹는 시간 없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까지는 안 먹더라도 밥은 먹더라도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줄여보는 이제 그런 노력들 이제 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꼬박꼬박 안 적더라도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이제 공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반 영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영어가 reading for writing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바로 수업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건지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왜 하는지도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는 뭐였죠? 1, 2월 그 1령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라는 거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뭐도 된다? purpose.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한 탄탄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타겟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거라면 그냥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까 사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냥 시간이 아까워. 그냥 끼니만 채우면 돼. 그러면 죽으로 해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이게 정확해야 방법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용시험을 준비해 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임용시험을 준비해. 내가 라이팅을 해야 돼. 1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유는 뭐야? 이게 다 영어로 된 시험이거든. 영어로 써야 되거든. 영어 지문이거든. 정도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법론은 뭐예요? 영어 많이 읽고 단어 외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브로드한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내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팅 공부를 하시고 김수아 인력문학 수업을 들으시는데 왜 들으시냐는 거예요.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고 싶어서요? 그냥 목소리도 좀 마음에 들고, 뭐 교재도 좀 마음에 들고, 들어보니까 뭐 효과 있다는 사람도 뭐 간혹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도 되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average persons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좀 달라지셔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감이 안 오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또 감이 안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웹 파트에 지금 라이팅을 해야 되고 리딩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는 퀘스천 사이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블랭크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써야 돼요. 그죠? 맞죠? 두 번째 레퍼런스 문제 있어요. 이거랑 같은 뜻인 것은 underlines part가 의미하는 바는 요거 찾는 문제 있습니다. 같은 거 찾아라라는 거. 세 번째, explain 하는 거 있어요. explain. 이거는 이제 더하죠. 그죠?
그러면 explain 하는 부분은 의미를 써라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underline part에서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reason을 쓰거나 아니면 result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아니면 특징을 쓰거나 이게 다 뭐냐면 그 내용의 디테일들을 묻는 거예요. 이거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meaning을 쓰는 건 거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 general understanding을 묻는 이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underline part를 하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writing을 해야 되고 왜 reading을 하고 왜 일반 영어를 하시냐면 지금 question side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읽어야 되고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blank 문제는 뭐 써요? 그냥 words 쓰죠. 근데 그냥 word가 아니라 얘는 keyword예요. 철저하게. 키워드의 repetition이거나 그거의 확장이거나 아니면 narrow down이거나 그거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리딩 부분에 있어서 뭘 해야 돼요?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찾아서 이제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reference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키워드의 체인들을, repetition들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얘랑 같은 말이구나 하는 거를 찾지 않으면 얘는 reference도 못 써요. 뭐가 뭐를 지시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리딩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explain의 underline part가 의미하는 바 explain 해라 그러면 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자세한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디테일이라는 거, 얘가 메인 아이디어라는 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써야 되는데 그냥 그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줄이 넘쳐나거나 아니면 글자 제한이 있거나 해요. 최근에 글자 제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쓰시려면 그냥 갖다 쓰시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된다? 패러프레이즈를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는 패러프레이즈 아니면 키워드 찾아 쓰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제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에 서머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 뭐예요? 여러분들 서머라이징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단위로 써야 되는 건 뭐다? 서머라이징이다. 그리고 중간에 찾아서 쓰는 거는 패러프레이징이다. 그리고 단어 단위로 쓰는 건 뭐예요?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 서머라이징 요거 다 포함하고 있죠. 키워드 파악 못하고 패러프레이징 안 되는데 서머라이징 못하죠. 그죠? 반대로 가장 베이직은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키워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월에 우리 배운 것처럼 구조도 알고 토픽 센텐스부터 가이드를 받아서 그 키워드의 체인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어가야 되잖아요. 그 리딩에 기반을 해서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하는 기본적인 전략과 기술이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서머리는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랑 디테일이랑 패러프레이징 하면 그게 서머리예요. 그 대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스트럭처. 구조가 들어가야 돼요. 구조. 그죠? 구조는 이제 리딩의 구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제 발견했던 그 리딩의 구조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런 것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확실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려면, 일단은 키워드를 찾아내기 위한 리딩이 1, 2월에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3, 4월 강의는 패러프레이징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예요. 토픽 센텐스에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메인 아이디어, 토픽 센텐스를 패러프레이즈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디테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메인 아이디어 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 그냥 디테일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패러프레이징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베이직은 패러프레이징이다. 그보다 더 베이직은 1, 2월. 1, 2월에 했던 요 키워드 찾아내는 거죠. 1, 2월의 베이직 위에 이제 3, 4월에 이제 첫 달은 거의 패러프레이징 위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머라이징은 거정 먹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계속 요거를 이제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퀘스천 사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텍스트만 우리의 리딩 텍스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리딩 텍스트의 볼륨이 어떻게 돼요? 한 300워드 정도가 돼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20에서 3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머리 하는 것은 한 250워드. 그리고 뭐 지난번에 그 뭐죠? 수맥 찾는 그런 문제처럼 좀 긴 그런 지문이 된다 그러면 한 400워드 정도. 요 정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더 longer 텍스트도 보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주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볼륨은 요 정도인 거죠. 요거를 아주 빠르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보는 거 위에 요거 가지고 이제 그 5월부터는 기출이나 이제 모금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뭐 볼륨은 그래, 폼적으로는 그래.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의학 관련 상세한 거, 뭐 예술계, 연예계, 스포츠계 이런 기사 읽으실 거예요? 그런 텍스트 읽으실 거예요? 아니죠. 왜? 우리 지문에서는, 우리 임용 지문에서는 이런 것, 그런 분야는 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용 그 지문들이 잘 다루는 서브젝트와 them이 있어요.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거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봐서, 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해를 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텍스트면,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포커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 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트럭처도 있어요. 제가 스트럭처를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문들이 이런 내용일 때 흘러가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오거나이제이셔널 패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정보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시겠죠. 그러면 리딩이 빨라지고 답을 찾는 것도 빨라지고 라이팅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리딩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쓸 때 어떤 내가 구조를 컨스트럭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 구조를 컨스트럭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구조라고 하면 센텐스 레벨의 구조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패러프레이징 하면 센텐스 레벨의 이제 구조화가 되겠죠. 그런데 서머리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패러그래프 레벨의 스트럭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센텐스 레벨의 스트럭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그래머 for writing에서 close 레벨로 해서 여러분들이 센텐스 스트럭처를 잘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패러그래프 레벨은 서머라이징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기반으로 서머리 할 수 있는 그 메인 아이디어 토픽 센텐스 올리고 나머지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넣을 수 있는 이제 그게 돼야 되고, 리딩에서도 분명히 그게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리딩의 테스트의 구조가 우리가 서머리하면 여기에도 이제 반영이 정보 흐름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라이팅을 하고 왜 리딩을 하고 일사월에 걸쳐서 리딩과 라이팅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느냐라는 게 이제 요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굉장히 포커스가 되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도 그냥 내가 오늘 단어를 외웠고 내가 좀 아리크를 읽었고 이걸로 해서 내가 오늘 공부를 했어. 이렇게 그냥 너무 이건 unclear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내가 임용해서 그 인력문학에서 좀 더 성적을 점수를 얻는데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고 일단 내가 공부했다는 거에 너무 보람을 느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포커스된 공부를 지금부터 이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딩에서 우리는 라이팅으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이 갑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 패러프레이징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시작이 돼야 그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키워드를 정확히 찾고 디테일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프랙티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챕터 3 가면은 메인 아이디어를 드로잉 하는 걸 가요. 왜냐하면
토픽 센텐스가 제대로 드러나고 메인 아이디어가 잘 드러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숨겨진 경우 뭐가 필요하다? 인퍼런싱이 되게 필요해요. 그죠? 요런 숨겨진 문제들을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내기도 하죠. 그래서 숨겨진 메인 아이디어를 끌어내서 쓰는 것.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패러프레이징 연습이 요거 가지고 확실히 이제 되고 나면 거의 요게 한 2주? 요게 2주 정도 되고, 이게 4주 정도 될 거고요. 마지막에 2주 정도 서머리를 하게 되고, 서머리 하는 방법들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진 않을 거예요. 기본기 위에 서머리를 요렇게 하면 된다가 된 다음에는 이제 5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서머리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서술형도 써보고, 기출 포맷에 맞게 서머리도 해보고, 그리고 5, 6월에는 제가 기출 서머리 과제를 계속 드려요. 이제 7주에 거쳐서 7주인가 8주인가요? 계속 드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계속 기출 질문을 가지고 서머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것들을 계속 적용하는 연습하시고. 그래서 지금 빠지지 않고 요 단계를 이제 자박자박 이제 잘 따라오셔서 그런 이제 롱걸한 비유로 봤을 때는 그런 플랜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rom reading to writing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문으로 넣을까 하다가 하나의 챕터를 잡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굿 리더가 되지 않으면 굿 라이터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월에 말씀드린 그 리딩 전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주 정확해야 돼요. 이거는 뭐 1000% 정확해야 돼요. 어떻게 1000% 정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면 돼요. 그러한 전략들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제 1000%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굿 리더는 뭐냐라고 보면 이제 1번 보실게요. 선생님, 굿 리더가 뭔가요? 저는 굿 리더인 것 같은데 한번 check yourself 해보세요. 자, knowledge of the topic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배경 지식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서브젝트가 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저도 이제 특강에서 텍스트를 드리고 어떻게 된다? 기출에서도 계속 지문을 보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 계속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고 때도 계속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면 디렉션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리딩 할 때 배경 지식에는 디렉션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율을 내로우 다운 해줘요. 뭐를 보십시오라고 포커스를 해줘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토픽에 대한 지식은 뭐다? 기본 서브젝트, 팀에 대한 지식과 디렉션이 항상 포함된다.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니까 그 자세로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요 3, 4월 진행하는 동안에는 그 지문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establish their purpose for reading. 리딩의 목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1, 2월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informative냐, persuasive냐 라는 걸 아셔야 마지막 메인 아이디어가 딱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아셔야 되고, 자, reflect on specific reading strategy예요. 어떻다고요? specific. 저 이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의 전략은 어때야 된다? specific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대충 쓴 답안은 진짜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쓴 답안은 소수예요. 거기서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라는 답안이 나옵니다. 정확한 답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100명 중에 50명 뽑는 것도 아니고 average pass or fail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잖아요. 이거는 정확한 답안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아주 스페시픽한 전략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것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리딩도 정확해야 된다. 1000%까지 정확해야 된다. 근데 이 리딩 스트래티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에다 항상 여러분들 스트럭처를 내가 알고 있느냐,
정보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 연관관계들을 알고 있느냐, 정보들의 릴레이션을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항상 생각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그 인간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관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구조가 있어요. 저는 강사로, 여러분들은 수험생의 어떤 구조가 있고, 이 안에서도 관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파악이 안 되면 뭐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관계와 스트럭처는 그냥 우리 라이프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딩에 있어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다.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여기에 너는 왜 있니? 너는 스트럭처상에 도대체 어디에 속하니? 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poor reader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Begin reading with little or no preparation. 그냥 지문이 있어. 그냥 덥석 읽어요? 안 됩니다. 그죠? 목적을 잘 파악을 하시고 디렉션 보시고 처음 그 문장을 읽을 때부터 첫 단어부터 이게 뭐에 대한 주제지? 어떤 서브젝트를 다루고 있지라는 걸 여러분들 스캐닝 하시면서 읽으시는 거, 그런 것들 필요하고, without considering why they are reading. purpose 없이, why가 purpose라고 했죠? reason이라고 했죠? 그거 없이, focus 없이 읽는 거.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Without thinking about how to deal with the material. How to deal with the material이 뭐다? Reading strategy다. 근데 여러분들 reading strategy 없이 그냥 읽으시는 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인 건 뭐냐면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해석 수준으로 잘했어요. 이제 수능 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에포트를 들이지 않아도 이 구조가 싹 들어와요. 굉장히 정제된 그 문장이고 또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지문 정도를 내가 굉장히 잘 읽고 나는 이런 게 모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지문과 문제 자체에 리딩 스트래티지가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문은 뭐냐면 지금 오텐틱 리더 여러분들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구조를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리딩 스트래티지를 써서 읽어내야 돼요. 내가 이걸 정제한다라는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how to deal with the material 하는 거를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 그리고 자꾸 까먹을 수 있으니까 1개월 거 복습하는 거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죠. 그거 가지고 한 1, 2회도 하실 수 해서 완전히 이제 체득하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커런트 스테이터스가 좀 체킹이 되셨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앞으로 잃을 게 없어. 그냥 쭉 올라갈 길만 남았다. 1000%까지 올라갈 길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떻게 하셔라? Engage yourself with content actively. 항상 내용을 생각을 하셔라. 그냥 나한테 부어주는 거 내가 마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스키마 안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지를 이제 관련 주제와 이제 나중에 이제 디렉션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prior knowledge, 그러면 purpose for reading, 그리고 텍스트의 스트럭처, 제가 강조드리는 거 이런 것까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제 문학에 간다 그러면 장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건 문학도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학은 이제 특수한 이제 그 스트럭처를 지니고 특수한 서브젝트를 지닌 그러한 이제 머티리얼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되냐면 actively processing을 하셔야 돼요. actively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전두엽을 쓰셔야 합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인강은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영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틀어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액티브리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해요? 인강생 여러분들 1.4배속으로 들으시죠? 그렇게 들으시면 제가 좀 더 지적으로 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좀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필기하고 이렇게 하시려면 1.4배속으로 하셔가지고는 자꾸 스탑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속으로 들으시면서 전두엽 쓰시면서 액티브리 하게 나한테 적용하시면서
내 몸에 받아지는 느낌들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유추를 하셔야 돼요. logically예요. 그래서 인력 문학이 굉장히 감성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로지컬합니다. 여러분의 리즈닝을 철저하게 쓰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직이 필요하다. 자,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스트래티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교 시간에도 하는 거죠. predicting strategy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것만큼 읽으실 때도 이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predicting strategy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들어가요. current knowledge 쓰는 거, text structure 쓰는 거, purpose of reading 하는 거. 지문이 있어. 몇 개의 패러그래프지? 그러면 첫 번째 topic sentence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폼까지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는 거죠. 그죠? 그 텍스트의 길이나 이런 것까지, purpose나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during strategy에서는 predicting 한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modify your assumption 하셔야 되는 거고. 자, identify type of text 했죠. 텍스트의 타입 꼭 identify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텍스트의 타입에 따라 메인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게 이런 유형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정교화 되시면 리딩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purpose와 그 텍스트의 타입들 이제 잘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자, common type이 뭐다? 우리 1, 2월에 배운 거 comparison and contrast, 그 cause and effect 이게 제일 많다고 했죠. cause and effect는 뭐다? 그냥 우리의 basic한 thinking process, 기본적인 thinking process다 라고 했고, sequence of events and dates 있고, 요런 게 있을 때 자주 나오는 메인 아이디어, 이런 결론, 요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classification도 있고, simple listing도 있고, enumeration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는 경우, 아니면 example를 여러 개 두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요거 1, 2월에 했던 거 복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안 들어간 게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시간이, 리얼 시간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그냥 단계만 나오는 게 있었고, 요런 유형들. 임용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contrast, comparison, and cause and effect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도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각 타입별로 메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읽고 나서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인 아이디어가 맞는지 그거를 이제 컨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다 읽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토픽 센텐스 들어가면서 나와요. 아니면 얘가 토픽 센텐스가 없어. 그러면 쭉 디테일들을 읽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메인 아이디어를 인퍼런싱을 하고 계셔야 돼요. 중간에. 근데 이그젬플을 디테일을 하나 읽었을 때도 인퍼런싱이 돼요. 두 번째 읽어? 그러면 그걸 컨펌 하든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셔야죠. 마지막까지 다 읽었어? 그때는 이제 컨펌 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이그젬플을 디테일을 다 읽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처음 생각한 메인 아이디어가 맞는지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컨클루전이 있는 경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컨클루전도 주로 한다라는 거요. 자, now you are ready to move on to the next step, becoming a good writer. 이제 준비가 됐나요? 네, 준비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됐으므로 시간이 애매하지만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나면 더 길게 되니까 잠깐 5분 쉬고 paraphrasing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쉬지만 여러분들은 잠깐 문장을 좀 보실게요. 161페이지 아니다. 161페이지. 1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taste of paraphrasing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araphrasing의 맛을 심플한 걸로 볼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paraphrasing 할 거냐 읽어 보시고, 만약 화장실을 안 가셔도 된다라고 하면 163페이지에 보면 paraphrasing sentence 하는 이제 센텐스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paragraph paraphrasing 나와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이거 살짝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5분만 쉬었다가 시작을 할게요.